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저는 도하나입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 더더욱 기대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 두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종목명과 전략을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3부 생때 종목 상담 매칭률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신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저희 위원님들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다시 안녕하세요. 네, 2부에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2부는 본격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개인전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 전에 아까 1부에 채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내일장 업종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옵트론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내일장 움직일 업종이라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좀 기대해볼 만한 업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어떤 업종을 말씀드릴까 해보다가 네. 오늘 이제 대부분 지금 이제 미국 CPI에 이제 눈이 가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또 한번 주목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IMO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6월 IMO 회의가 있는데 이 IMO가 뭐냐면 국제 해사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박이 운행하고 거기에 대한 뭐 제도나 법 그러니까 해상에도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곳이 국제해사기구라고 IMO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IMO 2020에서 이 IMO에서 선박들의 환경 관련 규제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고 조치를 넘어서서 정부에 이제 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IMO 2020에서 일부 유황유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미 환경 규제가 들어왔고요. 이 내용을 보면 2014년 제작된 선박들은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제약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이제 2021년도 6월 10일 날 이제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규제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2014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이제 적용하는 새로운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실 그동안 환경 규제를 많이 받았던 선박들이 최근에 제조된 선박들인데 이전의 선박들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조유황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전에는 저감 장치를 쓰면 됐지만 지금은 거의 30% 정도는 선박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고사항이 시행되는 게 2023년부터인데 선박은 아시는 것처럼 뭐 오늘 운행을 중단했다 해서 오늘 당장 선박 발주를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건조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적용을 받는 선박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최소한 이제 선박 건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중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에서는 이 회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선박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로 노출이 되고 있지 않는데 펀더멘탈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핵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선업종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 조선업종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안에서 뭐 탑픽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한국조선해양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주한 글로벌 발주 물량이 지금 최근에 뭐 95%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발주한 물량의 전체 나머지 조선소에서 발주한 물량을 다 합쳐도 한국조선해양이 발주한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발주량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당장 실적이 나아지진 않지만 수주량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향후 실적 개선의 가능성은 역시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까지 또 잘 갔던 해양 조선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죠. IMO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탈탄소 목표에 따라서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라는 이슈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조선 관련돼서 볼만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도 탑빅추 꼽아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유소 2부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위원님들과 함께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갈까 합니다. 종목 진품명품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함께 보시죠. 네, 이지환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두산바켓, 지금 너무 잘 가는데 수익률을 약간 반납한 것 같네요. 16% 이상 수익률 나고 있고 현재 포스코와 GS건설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KB금융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수익률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세계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목표가에 달성을 해서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일부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던 전기전자 업종에서 옵트론텍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폴디드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CJ제일제당 너무 잘 가네요. 16% 이상 수익률 나고 있고 삼성, SDI, ISC 등 여러 가지 종목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양과 이마트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개인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님들의 포트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위원님들 성격 따라 그리고 스타일 따라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들어볼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내에 들어갈 오늘의 히든 종목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건 잠시 뒤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종목 진품명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들이 오늘은 또 진품명품 목록에 올라왔는지 함께 보시죠.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도 도착을 했네요. 네, 핫한 종목이죠. 두산중공업부터 한국항공우주, 포스코강판, 현대에너지솔루션, SKC, LS 그리고 삼성 SDI, 하나투어, 고려아연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종목이 오늘 첫 번째 상담 혹은 진품 명품의 감정가를 새롭게 써볼 종목일지 함께 만나볼까요? 네, 뒤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됐어요. 삼성 SDI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오늘 감정해 주실 분 누구실까요? 네, 삼성 SDI는 현재 주유소 제 포트폴리오에도 좀 들어와 그러니까요, 반갑네요. 그리고 삼성 SDI 2차 전지 섹터 말씀을 드리면서 공포의 매수를 좀 하셔도 좋다. 그리고 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인터배터리 행사가 열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어제자 보면 삼성 SDI도 미국 진출을 하겠다.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인터배터리 행사 속에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결국엔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조금 나왔던 모습인데 미국에서 워낙 자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쓰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강하기 때문에 삼성의 SDI도 미국 진출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텔란티스 그룹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지만 푸조, 마세라티, 피아트, 크라이에슬러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들으면 그런 자동차 제조사들 들어봤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로 보면 한 4위 정도 하는 그룹이죠. 스텔란티스 그룹이나 아니면 BMW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이 아닐까라는 강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미국의 삼성 SDI도 간다라는 이슈들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ESS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은 다른 기업들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아 오셨을 겁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스스로 불을 끄는 ESS를 개발을 했다. 삼성 SDI에서 이런 보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선대 회장, 고 이건희 회장께서는 배터리는 불을 다루는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 SDI 초창기를 다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불을 스스로 끄는 ESS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게 된다면 ESS에 대한 친환경, 신재생,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도 앞으로 진행될 인프라 투자 계획 안에 조금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재생 에너지 설치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미국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도 특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삼성 SDI의 앞으로의 전망 좀 좋겠다.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상사일의 첫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는 해다라고 강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세선으로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저점 구간들을 연결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놓으신 다음에 그 선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시면 대충 그려도 이 동그라미 안에서는 반등이 나왔더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던 포인트들, 고유 위험이든 시장 위험이든지 간에 반등이 나와주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 포트폴리오는 64만 원 언저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종가가 61만 원인데요. 64만 원 이하에서는 꾸준히 공포의 사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올 거고요. 오히려 오늘부터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도 있고 시장의 변곡점들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올 때가 있을까 없을까 기다려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지만 결국 이 추세선을 크게 는 않더라라는 큰 범주 안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가 61만 원이었고요. 매수가는 주유소 포트폴리오와 동일하게 현재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4만 원 이하에서는 그래도 사볼만 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번 샀다라고 한다면 2024년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시자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수익 실현은 그래도 전고점 영역인 구간에서는 일부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80만 원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꾸준한 업데이트는 주유소 방송을 통해서 삼성 SDI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에도 담겨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애정을 담아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품명품 주인공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64만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 감정가는 좀 대표적인 상징적인 가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80만 원 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사 이래 영업이익이 1조 원 첫 돌파를 앞두고 있는 삼성 SDI.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감정을 받아볼 종목도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나볼까요? 네, 포스코 강판입니다. 이지원 전문가님이 왠지 해주실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드는데 맞죠, 위원님?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철강주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아서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철강주를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매도 물량,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굉장히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포스코 강판은 뭐 이름대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강판 가격의 인상이 1분기에 좀 되었고
지금 이제 추가 이제 인상 여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판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이게 실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단기적인 차익 물량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를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들이 전체 100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30 정도가 매도 물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은 나가고 있고 장기 수익으로 들어왔던 한 70 정도의 물량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언제 턴하느냐 부분인데 오늘 이제 동시효과에서 보시면은 대량의 외국인들이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오늘 수급이 10만 주 이상 외국인들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언제 이쪽으로 개선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2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은 대부분 철강 종목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에는 아마도 1분기 실적을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넘어서는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아마도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그 부분 이제 예상되는 시점부터 주가는 다시 이제 큰 폭으로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철강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좀 뛰었거든요. 뭐 US 스틸이라든지 특히 이제 클리브랜드 클리퍼스 같은 종목들이 네. 클리브랜드 클리퍼스 같은 종목은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1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종가 기준으로 14.5% 넘는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싶어서 미국에 있는 이제 같이 근무했던 친구한테 레포트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네.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제대로 된 레포트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미국에 있는 철강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6개월 동안 공장 가동률을 보니까 역대급 최저였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철강 업종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지난 6개월간 이 공장 가동률이 철화 자극까지 해서 100% 이상으로 유지된 게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가지 이슈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철강 제품 가격의 인상이 미국도 지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기대감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요즘 알고 있는 밈 주식이라는 이 네. 레드디시라는 곳에서 바로 이제 클리브랜드 클리퍼스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철강주가 급등해서 사실 저는 이제 좀 실망감을 가졌긴 했는데 어쨌든 네. 앞 두 가지가 펀더멘털상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가격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 수급이 바뀌느냐 혹은 좀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 기점으로 바뀌냐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래쪽에 지지선은 54,500원 정도를 놓고 매수 가격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목표 가격은 75,000원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강판과 포스코의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철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레포트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해드렸으니까요. 포스코 강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 포스코 강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54,5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렸고요. 중기감정가는 7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은 기다릴 때라고 한 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밈 주식에 대해서 포스코 강판 이야기, 철강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에 따르면 이 밈주식에 대해서 혹시나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매도를 하는 것을 권고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밈주식이라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가 봐요. 주식 트렌드라는 게. 그런데 이제 밈주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런 한 번의 이슈를 확 받았다가 근데 그 이슈가 순환매처럼 연속성이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밈주식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실제적으로 밈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현상에 대해서도 두 분이 좀 의견에 대해서 궁금한데 왜냐하면 주식 트렌드는 매번 바뀌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밈주식이라는 새로운 또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어떠실까요? 보시면서 어떠세요? 실제 보면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치면 테마주죠.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제 테마가 이제 어디서 형성되느냐 여부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밈주시와 불리는 뭐 레드딕 같은 곳에서 추천 나온 종목들이 급등을 네. 하는데 아마도 이제 코인의 영향도 상당히 있다 보이고요. 코인에서 지금 현재 조정폭이 조금 나오고 흔들리고 커지면서 이런 이제 급등주 단기적인 시세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다시 이제 이런 테마주로 많이 몰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연속성이 없다는 거는 뭐 우리가 이미 게임스탑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같이 사더라도 누가 먼저 파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투기성 도박 이상의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먼저 매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이 레드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상당수 가입자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참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른 이후에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런 과정이 나는 누구보다도 손빠르게 매수하고 손빠르게 매도할 수 있다라고 확신 있는 분들도 접근을 해서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시간 그래서 이전에 한번 보셨지만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그때 매도를 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속칭 먹통이죠.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결 지연까지 모두 감안을 하시고 그 리스크를 안고 거래를 하신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사실 최근에 코인 열풍 이후에 또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허반석 위원님도 밈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투기성 수급, 테마성 수급 말씀드렸듯이 네. 동일할 것 같습니다. 뭐 코인에서도 비롯했고 말씀을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해주셨듯이 결국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을 조장하는 그러한 트윗이나 뭐 레드딧 이런 포스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모습들이 결국엔 주식 시장까지도 좀 번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표들이 적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업을 이 상장 시장, 주식 시장 거래소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은 이유는 추구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밈 주식 그리고 수급 투기 이런 쪽으로 올립니다. 뭐 이런 소문에 너무 이렇게 휩쓸려 다니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먼저 파는 사람이 그래도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네. 수익이 나면 참 다행인데요. 너무 늦게 따라 들어가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안전한 종목을 하시는 게 100번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밈 주식 같은 트렌드에 정말 다행히도 수익이 나면 괜찮은데 코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수익이 나면 이게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을 때 뭐 지하실뿐만 아니라 그 아래도 내려갈 수 있는 하한가에 그 제한이 없는 부분들을 실제로 코인 시장에서 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자신이 있고 이 리스크를 모두 감당할 만하다 하면 해도 괜찮지만 아닌 분들에게는 좀 무리가 아닐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서 제가 한번 더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쭤보기 좀 그런데 저희가 1, 2부 통틀어서 아직까지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제약 바이오 쪽이거든요. 이쪽도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궁금해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또 세계 최초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탄생했다는 이슈로 제약 바이오들이 쫙 올랐는데 그 앞뒤로 저희가 이야기를 다룬 적이 없어서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제약 바이오 두 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코로나19 뭐 임상,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이 진행 중인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뭔가 대세 상승을 일구어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이 안에서는 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업을 어느 정도 시점에 내가 정말 잘 매수했다라고 복귀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판단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로 스터디를 꾸준히 하셔서 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IR 자료뿐만 아니라 임상 결과에 대한 리포트들을 뭐 FDA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조금 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거나 연구 성과에 대해서 관련 동종 업계에 계셔서 조금 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네네.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만한, 스터디를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슈퍼스타가 나올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인 것은 확실한데 그 안에서도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백신과 관련된 임상 기업들 중에서 한 차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유바이오로직스나 셀리드나 여러 기업들 중에서 시세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정을 피해야 된다라는 건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터디는 하지만 쉽사리 접근을 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동종업계 종사를 하시거나 스터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께서는 슈퍼스타가 분명히 하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스터디를 꼭 충분히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공부를 함에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그런데 슈퍼스타가 나올 만한 재료가 많은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사실 스터디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뭐 급등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또다시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 많이 겪어봤지만 임상이 진행되면서 급등한 기업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이상 임상에 관련된 부분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과정상에서 나오는 이제 테마성이 굉장히 짙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결국 이제 결과가 도출됐을 때 우리가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대부분 일단 지금 현재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제약과 이제 바이오 부분을 좀 떼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보통 이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오고 난 이후에 제약 종목들은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 제약사들은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상승한 경우가 많고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몰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불을 지핀 게 바이오젠인데 미국의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이제 FDA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이번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1월 달에 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병 FDA에서 허가가 날까요?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자문을 구하니까 허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허가가 안 나가지고 한 40% 정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좀 생각났는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허가가 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젠이 허가가 나면서 미국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 이제 발맞춰 가지고 우리도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테마가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될까라는 부분은 허반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실체를 가지고 탄탄히 갈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나뉠 건데 사실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분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임상 1상, 2상 여기서 관련되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옥석을 좀 가리고요. 최소한 임상 3상까지 들어간 이후에 이후 섹터 과정부터 나오는 제품들을 출시하는 제약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오늘 또다시 신풍제약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접근을 하면 거의 꼭대기입니다. 단기 네. 꼭대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기억하시면서 작년에 조정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신풍제약이 급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급등하고 사그라지면서 주가가 증시가 다시 이제 상승세에 접어들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보신다면 테마가 기승을 부릴 때가 거의 조정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는 부분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신풍제약 오늘 급등을 또 하면서 관심 가지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옥석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종목 진품명품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고려아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감정가 새롭게 써주실 분 누구실까요? 네. 네. 고려아연은 뭐 종합 비철금속 회사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철강 산업 뭐 함께 대표적으로 국가 산업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최근 안타까운 소식들이 조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에서 이제 근로하시는 분 두 분께서 사망을 하는 사고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ESG라는 쪽이죠. 지속 가능 보고서를 이제 고려아연에서도 발간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 비재무적 요소에서는 낙제점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 그리고 모기업 영풍까지도 석포재련소 관련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는 ESG를 조금 모든 국가가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꼭 ESG 지수를 평가를 조금 이제 첨부하는 것으로 대부분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고려아연도 그리고 영풍그룹도 이 ESG 관련된 지표를 비재무적 지표를 중요시할 때가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이제 몸으로 느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조금 꼭 드려보고 싶었고요. 네. 중공업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노동자분들의 좀 안전들이 좀 최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런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참 빨리 오지 않고 조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재무적 에서는 조금 낙제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업의 재무적 요소를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뭐 8조 6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조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7조 원 대의 매출액을 돌파를 했고 올해는 이제 8조 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풍과 함께 국내 아연 시장의 뭐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비재무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재무적 요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입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에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고서 이 라인들을 조금 연결을 해 본자 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이런 모습으로 좀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점 구간에서 상승을 했다면 고점 구간은 어디일까? 늘 이 차트를 함께 그리면서 보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되돌림 자리가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상승과 하락, 횡보, 상승과 하락, 횡보, 상승과 하락 패턴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도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지없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겠죠. 기업 고유의 위험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의 위험에 의해서 추세와 패턴 상승과 반복, 하락의 반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종가가 43만 5,500원입니다. 매수가를 이보다 조금만 더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43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 상한을 보면 일부 되돌림이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중기적으로는 한 48만 원, 49만 원 언저리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으니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앞으로 비재무적 요소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도 꼭 평가 요소로 보셔서 매매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기감정가 48만 원 라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아연 재련 수수료가 감소하고 있고 아연 출하 단가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재무적인 것 이외의 이슈들도 함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하루에 이 산업 현장에서만 하루 평균 8명의 노동자들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고려아연도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이슈에서 들어올 수 없었는데 뭐 저희가 늘 방송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기업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 하고 있지만 친환경 이외에도 친노동자적인 환경이 조금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야기를 또 더불어 이슈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종목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상 종목은 네, 또 여러 의미로 핫한 두산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감정해 주실까요? 예,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고 네. 아마 이제 여기
수익이 나신 분도 많을 거고 아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일단 원전 관련된 테마로 크게 상승을 했고 이 원전 관련돼 있는 테마와 두산 그룹 자체에 이제 있는 이 안도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종목이 좀 재밌는 부분은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굉장히 5월달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 5월달에 급등하기 전에 이 종목은 공매도가 상당히 집중됐던 종목입니다. 5월 17, 18일, 5월 13일 요 전후로 해서 공매도 비중을 보면 17%, 28%뭐 굉장히 큰 폭의 두 자릿수 때 크게 나왔는데 이 공매도가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후에 이제 5월 20일 전후로 해서 테마 형성되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급격하게 매수를 단기간에 퍼부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불을 지폈고 주가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쇼커버링 일부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반등을 줄 거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건데 지금까지는 어떤 공매도의 역방향 투자, 그러니까 공매도를 쇼커버링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제 추이를 보면 대차장고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목의 이제 대차장고를 좀 보면 최근 이제 2천만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차장고가 6,500만 주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은 공매도를 이용하는 쇼커버링으로 올리는 외국인들이 한번 작업이 나왔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때 당했던 외국인들이 일단 지금 고점권에서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차장고를 했다라는 부분은 공매도를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쪽이 빠져나가고 나면 대거 이제 공매도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대차장고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이익 실현을 잘 하시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짧은 반등을 활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산중공업 굉장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감정가 28,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이 종목을 잘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감정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모두 정리를 시켜드리고 전문가분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할 텐데요.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포트에 편입이 가능하고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익률 산정 금액의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고요. 주유소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편입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을 가져가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포트 복구 후에는 전문가 개인 포트로 전환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면 됩니다. 자, 복구 금액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반석 위원님 51만 9천 원, 약 51만 원 정도 복구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지원 포트폴리오 수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44만 원 정도 복구 금액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게 이게 팀별로 하다가 개인전으로 딱 들어가니까 복구 금액 자체가 확 높아진 것 같아요. 전문 위원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자신 있게 하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두 분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두 종목 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만 투자 포인트를 각각 들어보면 감이 올까요?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허반석 위원님 먼저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예고편을 조금 보신 분들은 빠르게 좀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액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부분들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요. 공장 가동률도 좋고요. 모두 다 좋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들도 들으시면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안 갔네라는 생각을 저와 같이 고개를 조금 끄덕여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좋다. 공장 가동률조차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양 이야기를 할 때 이 공장 가동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팔리니까 핫도그를 찍어내느라 공장이 바쁜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비슷한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공장 가동률이 나오니까 좀 우양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우양은 아니죠? 우양은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핫도그는 아닌 걸로. 자, 이런 종목인데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지원 전문가님의 첫 번째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주력 제품 가격이 최근에 한 2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유동성에서 실적 상승을 넘어가면서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네. 지금부터는 어떤 섹터별 등락보다는 개별 종목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1분기에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가격이 20%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 자체는 IT 섹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 섹터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개별적인 수요 확대에 의해서 제품 가격이 원활하게 인상이 되면서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좋은 부분이 결국에는 제품 가격이 인상되냐 여부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될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 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을 때 제품 가격으로 인상이 되면 그 종목은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되고, 재료 가격이 인상됐는데 그 종목 제품 가격이 인상할 수 없으면 라면 종목들처럼 네. 오히려 악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어쨌든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원 전문가님은 아까 섹터에 대한 힌트를 일부에서 드렸었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큰 업종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리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공장 가동률에 대한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이 있는데요. 국내 공장을 2, 3, 4, 5 공장으로 하면 4개지 않습니까? 그 4개의 공장을 평균을 내보니까 3%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장을 또 한 4곳 정도가 있는데 그 해외 공장들 중에 아주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120%가 넘어가는 공장이 한 곳이 있었고요. 그러면 야간 쉬는 시간 없이 공장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공장들도 평균을 내보니까 약 83%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국내 공장들이 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기업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갔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은 한 곳은 120%가 넘는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 근데 주가가 안 갔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나? 근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장 가동률 굉장히 디테일하게 국내와 해외 두 개 다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지원 전문가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수급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경기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고 IT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이 물량을 상당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타임 물량 때문에 대부분 이제 주도주들이 지금 현재 조정을 좀 겪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다수 종목들이 수급과는 좀 반대로 상당히 좋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강하게 끌어올릴 때 오히려 이제 개인들 종목보다는 기관이 매도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때거든요. 그러면 이 선순환의 수급적인 손바뀜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상승 파동을 얘기할 때 첫 파동에서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가장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파동 구간에서 이 기관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서 올릴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한 구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
상당히 우호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서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 알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허반석 위원님,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네, 문제가 없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까지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부채 비율을 좀 보면 17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68%까지 치달았습니다. 근데 21년도 1분기를 보면 부채 비율이 36%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절반 떨어졌죠. 부채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유보율을 좀 본다면 유보금이 17년도에 유보금이 17년도에 1조 2,800억을 쌓아놨습니다. 2017년도에. 21년도 1분기 기준으로는 유보금이 1조 9천억 원까지 쌓여져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매출액, 영업이익, 공장 가동률 좋습니다. 그리고 유보금도 많습니다. 부채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갔습니다. 그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뭔가 이제 화답을 하면 좋을 텐데 그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고 저의 성격처럼 그냥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성격이 차분하신가요, 위원님? 우양? 네, 아닌 걸로. 네. 세 가지 포인트까지 들어봤는데 전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업종 정도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지환 전문가님한테는 아까 반도체 쪽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이 종목 어떤 업종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먹는 것에 있어서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양과 같은 음식료 업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한 20에서 25% 정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시나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먹는 것으로 확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지환 전문가님 또 세 번째 포인트 남겨두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역시 이제 마지막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저는 이제 종목명을 말 안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 모형을 말씀드리지 않는 걸 알았으면 좀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 이 종목 이제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실적 대비 작년 실적의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영업 실적 대비 올해 기대치가 또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3년째 2배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실적이 단발성이지 않고 어느 정도 꽤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작년 영업이익도 재작년 대비 2배 늘어났지만 올해는 또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나 업종 그 안에서 보다도 이 종목이 좀 탁월하게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떤 섹터나 업종보다는 이 종목 자체가 그냥 펀더멘탈에 굉장히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전년도 대비 2배나 오른 종목이다. 종목적으로 수치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이지환 전문가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소부장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굳이 한 곳을 고른다면? 두 가지 섹터 다 걸쳐 있는데요. 네. 장비 관련돼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비중도 좀 줄 수 있고 네. 부품 관련된 부분에도 상당히 입지가 있습니다. 어렵네요. 2개나 걸치고 있다.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종목은 아니고요. 중기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20% 내외 정도의 수익률을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노란 톡방에서는 주인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추신 분이 계세요. 네, 이렇게 맞추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채팅창에서는 아직 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PD님께서 강수를 두셔서 명의 글자 개수를 말해달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허반석 의원님 몇 글자인가요? 3글자? 네. 알겠어요. 우양은 2글자였고 이건 3글자. 우리 이전 전문가님 것은 예, 5글자입니다. 5글자? 포스코 강판 아니죠?
제가 이제 IT 종목 얘기하면 대부분 삼성전자 맞네요. 아니면 SK 하이닉스도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세시는 거죠?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영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계산을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아무튼 글자 수까지 3글자, 5글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시는 분들은 뭐 기대 수익률 따라서 함께 전략을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유튜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시장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두 분의 위원님과 내일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